자, 48쪽 펴시고 여기는 어렵진 않아요. 대신 오늘 채우는 내용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다음 주에 테스트를 보셔야 돼요. 암기니까 여기 전부. 자, 기권은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구야, 지구. 우리는 지구의 어디에 살아요? 우리가 지구 안에를 뚫고 저 안에 살고 있어요? 아닌 거 알죠? 우리 지구 어디 살아요? 지구의 표면에 이렇게 붙어서 살아요. 지구의 표면에 이렇게 붙어서 살아요. 알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지구 주변에는 이렇게 공기의 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 공기로 우리가 숨도 쉬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이 공기를 뭐라고 불러요? 대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대기. 그런데 이 대기가 바닥에서부터 저기 우리 머리 위까지 쭉 펼쳐져 있고 대기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이제 우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간을 대기권이라고 부르는데 대자를 보통 생략을 많이 해요. 기권. 그러니까 기권이라는 거는 우리 지구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기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공기, 여기에 어떤 기체가 제일 많아요? 이 공기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체가 뭐야? 얼레리? 여러분 지금 여기 제일 많은 기체 뭐? 산소가 제일 많으면 죽어요. 산소 중독돼서 산소가 제일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많은 기체는 바로 뭐냐면 안 써있네요. 기권에 가장 많은 기체는 바로 질소입니다, 여러분. 질소가 전체 대기의 몇 퍼센트? 질소가 78%. 가장 많아요. 여기 질소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질소라는 기체는 반응을 잘 하는 기체일까요? 안 하는 기체일까요? 여러분, 질소 어디에 쓰는지 알아요? 질소 어디에 써요? 왜들 이래? 질소 어디에 쓰더라? 에이, 과자 봉지에 충전하는 거 다 질소 아니에요? 걔 왜 과자 봉지 안에 넣겠어요? 질소가 반응을 잘 하게요, 안 하게요? 여러분, 질소 말고 두 번째로 대기 중에 많은 기체가 산소예요. 우리가 이걸로 숨 쉬잖아요? 산소가 21% 있어요. 근데요, 산소는 반응을 참 잘하는 기체예요. 공기 중에 과자를 뜯어놓고 하루만 지나면 얘가 눅눅해지거든요. 산소랑 반응을 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과자 봉지 안에 산소를 채우면 과자가 금방 눅눅해지겠네요. 그치요? 근데 왜 질소를 채울까요? 질소는 반응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반응을 안 하니까 과자가 계속 바삭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대기에 가장 많은 기체는 질소, 두 번째 많은 기체는 산소. 다 외울 필요는 없어도 제일 많은 거랑 두 번째 많은 거 정도는 외워둡시다. 알겠습니까? 자, 이 대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여기 지표면에서부터 위로 얼마까지 쭉 퍼져 있냐면 1000km까지, 1000m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깨 위쪽으로 1000km까지 공기가 쫙 쌓여 있는 거고 1000km를 벗어나야 우주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기에서 요쪽 땅 근처,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다 땅 근처죠. 우리는 땅에 붙어 사니까, 그지? 땅 근처하고 저기 대기권 끝부분, 땅 근처하고 끝부분을 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땅 근처하고 끝부분에 공기의 양이 과연 똑같을까요? 위로 쭉 올라가는데 공기의 양이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될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요. 좋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은 줄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지표면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기가 혹은 대기가 희박해진다고 표현해요. 희박. 그러면 왜 위로 올라갈수록 희박해지는 거야? 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유 없어요? 얼레리 위로 올라갈수록 왜 양이 줄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공기가 지구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왜 이 공기들은 지구 밖에 우주로 도망을 안 갑니까? 왜 지구 주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저 공기들을 지구 주변에 붙잡고 있는 거야? 지구에.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왜 지구에서 이렇게 땅에 붙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땡기니까. 그치, 지구에 중력이 땡기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공기는 왜 우주로 도망을 못 가요? 지구의 중력이 얘네들을 붙잡아서 도망을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점점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중력이 세져요? 약해져요?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붙잡혀 있는 공기의 양이 점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줄어드는 거야. 희박해지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공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희박해지는 이유.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니까.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붙잡혀 있는 공기가 점점 양이 줄어서 희박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히말라야 같은 데 등반하는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꼭대기 올라갈 때 뭐 들고 가는지 알아요? 산소통 들고 가요. 왜? 거기는 산소가 희박해. 너무 높은 곳이라서 중력이 약해서 산소의 양이 적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은 줄어요. 지표에 많이 모여 있다가 이 말이죠.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보시면 질소,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아르곤,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네요. 여기 첫 번째 많은 거랑 두 번째 많은 것까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위로 올라가면 대기가 땅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서 1000km가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가 지금 지표면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쭉 올라가다가 지표에서 11km 되는 지점까지 올라갔어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높은 곳으로 갈수록 더워집니까? 추워집니까? 추워져요. 왜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거예요? 이유를 좀 얘기해봐요. 왜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위로 올라가면 태양이랑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위로 올라가면 추워져요? 이유를 좀 생각해봐요. 왜? 왜 히말라야 산꼭대기에는 1년 내내 눈이 안 녹을까요? 여러분, 태양은 겁나 멀어요. 내가 여기 지표에 붙어 있거나 11km 올라가 있거나 여기나 태양과의 거리는 거기서 거기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태양은 겁나게 머니까. 즉 바닥에서 받는 태양이나 여기 11km 올라가서 받는 태양빛 양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태양에서만 에너지가 올까요? 여러분, 지구의 땅에서는 에너지가 안 나옵니까? 땅에서도 열이 나와요. 왜냐면 땅도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따뜻하게 데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열이 나와. 그럼 잘 생각해봐. 자, 바닥에 붙어 있을 때의 땅에서 받는 열이랑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땅에서 받는 열이 같을까요? 안 같다는 얘기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여기나 비슷해. 근데 뭐가 달라?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여기보다 여기서 훨씬 적은 거야. 높이 올라갔으니까. 즉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이유는 태양 때문이야?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을 해서 그래.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지표에서부터 11km까지.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아래쪽이 따뜻해요. 위쪽이 차가워요. 여러분, 아래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우면 이게 안정한 겁니까? 불안정한 겁니까? 우리 작년에 마지막 시험 열 배우면서 하셨을 텐데. 아래가 따뜻하고 위가 차면 이게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얼레리? 이 사람들 보게? 아니, 야, 방학을 지나면서 지금 지식을 다 어디다 든 거야? 여러분,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중 누가 무거운 공기예요? 큰일 났네.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예요. 찬물하고 따뜻한 물 중에 누가 무거운 거예요?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누가 더 무거운 거예요? 물도 공기도 찬 게 무거운 거야? 따뜻한 게 무거운 거야? 하나 찍어라도 봐라. 뭐가 무거워요? 찬 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오늘 새깁시다. 자, 공기, 물 이런 애들 찬 게 무거운 거야? 따뜻한 게 무거운 거야? 찬 게 무거운 거야. 그럼 차가운 게 무거우니까 어디로 가려고 해? 밑으로. 바닥으로. 무거운 애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따뜻한 애는 가벼우니까 어디로? 위로 올라가려고 해. 자, 찬 애는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애는 올라가려고 해서 계속 얘네들이 위아래로 움직여. 우리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찬 건 내려오고 따뜻한 건 올라가려고 해. 대류. 대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생전 처음 들어봐? 찬 건 내려오고 따뜻한 건 올라가려고 해. 이걸 대류라고 불러. 그래서 이 지표부터 11km까지 가장 밑바닥에 있는 2층의 이름이 무슨 권? 대류권. 왜? 뭐가 일어나니까? 대류가 일어나니까.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요 대류권에 대한 설명이 저 맨 위에 있어요. 대류권은 지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바닥에서부터 11km까지가 대류권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왜? 높이 올라갈수록 땅에서도 지금 막 열이 나오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땅에서 나오는 열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추워지는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니까 무거운 공기가 위에 있어. 따뜻한 공기가, 가벼운 공기가 아래에 있어. 불안정해. 위에 있는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밑에 있는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 대류가 잘 일어나. 그래서 이름이 대류권이야. 대류가 뭐라고? 대류가 뭐 하는 거라고? 다시 얘기해봐. 대류. 찬 공기는 어디로 가려고 하고? 아래로 가려고 하고. 찬 공기는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가려고 해? 위로 올라가려고 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려고 하는 이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대류. 여기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이름이 뭐야? 대류권. 이해했습니까? 지표부터 몇 킬로까지라고? 11km까지. 자, 그리고 얘네는 대류도 잘 일어나는 데다가 공기들이 막 위아래로 섞인단 말이야. 이 대류가 일어난다는 말을 다른 어려운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대류가 일어난다. 자, 공기가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기의 연직운동. 이 활발하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연직운동, 다른 말로는 상하운동. 공기가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이런 걸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 공기의 연직운동이 활발하다. 그럼 2층은 안정한 층이다, 불안정한 층이다.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면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기층이 불안정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대류가 잘 일어난다. 다른 말 공기의 연직운동이 활발하다. 또 다른 말 기층이 불안정하다. 위아래로 막 움직이니까 불안한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이게 대류권이고요.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또 뭐도 많냐면 자, 수증기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밑에 바다나 강에서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수증기도 많아. 그러면 자, 수증기가 많고 대류가 잘 일어나면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구름이 생깁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기상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날씨가 생긴다고요. 수증기가 있고 대류가 있어야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대류권이 아주 기상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고요. 당연히 공기가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왜? 제일 밑에 층이니까 중력이 제일 세겠지. 공기가 제일 세게 잡혀있단 말이야. 이해했어? 여기가 대류권이에요. 우리는 이 대류권 안에서 지금 붙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 좀 잘 보세요. 어라 11km까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졌는데 11km를 넘어가니까 보여? 위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 아니 이상하지? 첫 번째 층은 땅에서 나오는 열이 적게 도달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했어. 근데 여기는 땅에서 더더더 멀어졌는데 왜 오히려 뜨거워지는 거야? 땅에서 나오는 열은 더 적게 도달할 텐데 왜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자, 이 두 번째 층의 이름은 성층권으로서 여기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자, 별표를 3개 박아둡시다. 이 성층권에 바로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성층권은 11km부터 50km까지인데
여러분 오존층이 뭐하는 층이게? 왜 이래? 오존층이 뭐하는 층입니까? 진짜 몰라요? 여러분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뭐를 막아주는 층이야. 뭘 막아주죠? 그쵸, 자외선. 좋습니다. 여러분 적외선 아니고요, 가시광선 아니고요, 자외선이에요. 이 자외선을 흡수한다 혹은 막아준다. 얘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어요. 만약에 지구에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이 그대로 뚫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우린 다 죽어요. 아무도 못 살아. 지표에는 자외선이 엄청 에너지가 센 거거든. 근데 오존층이 이거를 막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오존층이 여기 상층권 가운데쯤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얘가 막 막아줘. 얘가 흡수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그럼 얘가 자외선을 막 흡수하니까 오존층이 어떻게 되냐? 막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오존층이 뜨거워지면서 여기서 열이 막 나와. 그 열 때문에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죠. 즉 성층권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뜨거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 나와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봐봐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아래층이 차갑고요, 위층이 따뜻해요. 자, 2층은 대류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대류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찬 공기가 어디 있고? 그렇죠. 찬 공기가 위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밑에 있어서 찬 놈은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놈은 올라가려고 해. 이래야 대류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성층권은 차가운 공기가 이미 밑에 있네요. 따뜻한 공기가 이미 위에 있네요. 자, 섞여요 안 섞여요?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해 안 해? 안 하죠. 이미 밑에 무거운 애가 있고 위에 가벼운 애가 있는데 더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 즉 성층권은 대류가 있다 없다? 없다. 공기가 막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를 안 해요. 그래서 얘네는 어디 갔습니까? 대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안정하다. 아까 제가 대류가 있는 애는 불안정하다고 표현했죠. 얘는 대류가 없어서 안정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름이 생기게 해요, 안 생기게 해요? 여러분 구름은 공기가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를 해야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층권은 공기가 위아래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구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저기 날씨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날씨는요 제일 요 밑에 여기만 있는 거예요. 구름이 딱 만들어진다 쳐도 여기까지가 끝인 거야. 11km까지가. 구름은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어지고 이 위쪽부터는 구름이 안 생겨요. 왜? 대류가 없으니까. 찬 공기가 밑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까? 대류가 없어서 구름은 여기가 끝이야. 이 위쪽부터는 날씨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가 가까운 데 가는 비행기는 상관없어요. 저 멀리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저기 지구 반대편까지 갈 거예요. 자, 여기는 막 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구름이 생기고 막 천둥번개 치고 비 오고 눈 오고 이래요. 비행기가 여기를 날아가는 거랑 이 위를 날아가는 거랑 어느 쪽이 날아다니기 편하겠냐 이거예요. 이 위쪽이 편하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공기가 안정해서 구름도 없고 날씨도 맑단 말이야. 항상 비 오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행기가, 그렇다고 비행기가 오존층을 뚫고 날아갈 수는 없죠. 그럼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류권은 벗어나고 성층권 밑바닥 요쪽에서 장거리 여객기가 보통 날아다닌단 말이죠. 왜? 저기가 대류가 없어서 공기가 안정하니까 날아다니기 좋단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성층권은 보이십니까?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고요. 중간에 높이 20-30km 부근에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바로 뭐야? 성층권 두 번째 층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졌어요. 처음에 대류권. 그러다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졌어요. 두 번째 층 성층권. 됐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층으로 갈게요. 세 번째 층은 50km부터 다시 시작돼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뭐야? 다시 낮아지고 있어. 왜 다시 낮아지는 거야? 첫 번째 층이 온도가 낮아진 이유는 땅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야. 땅에서도 열이 막 나오는데, 그죠? 두 번째 층이 온도가 높아진 이유는 오존층에서 열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어. 세 번째 층이 온도가 다시 낮아지는 이유는 이제 오존층에서도 멀어지고 땅에서도 멀어지고 열이 다 적게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층은 다시 온도가 떨어져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 그럼 여기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층 이름 50km부터 80km까지 대류 있어요, 없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 대류 있어, 없어? 자, 여러분
중간권은요, 위쪽이 차갑고 아래쪽이 따뜻해요. 자, 안정합니까?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해요. 위에 있는 찬 공기 내려오려고 하고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려고 해요. 대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 번째 층 대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대류는 잘 일어나지만, 자, 여기 그럼 대류가 있으니 구름 생기고 비 오고 할까요? 날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게요? 여기는요, 수증기가 없어요. 대류만 일어난다고 날씨가 생기는 게 아니야. 수증기가 있어야 구름도 생기고 비도 오고 하지.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층인 대류권은 대류도 잘 일어나고 수증기도 많아서 구름이 생기고 비 오고 눈 오고 날씨가 있었지만, 요 세 번째 층은 대류는 일어나는데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구름이 안 생겨. 날씨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이해했습니까? 대류는 있어요. 근데 수증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유성이 관측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성이 뭐예요? 유성. 에헤이. 유성의 다른 이름은 별똥별. 여러분, 별똥별이 왜 생기는 거예요? 진짜 몰라요? 아니, 이 사람들아, 별똥별 왜 생기는 겁니까? 자, 저기 지구 바깥쪽에서 아주 조그만한 돌조가리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소행성이나 혜성 같은 애가 와가지고 돌조가리를 우주에 막 뿌려놓고 가요. 이 돌조가리들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대기권 안으로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져요. 희박해져요. 근데 여러분, 돌멩이가 대기권 안으로 떨어지면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뜨거워져요. 여러분, 공기와도 마찰이 생기면 뜨거워져요. 영화 같은 거 못 봤어요? 우주에 있는 우주선이 지구로 막 추락할 때 불 붙는 거 못 봤습니까? 우주선이 지구로 추락할 때 왜 불이 붙어요?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뜨거워져 갖고 불이 붙는 거예요. 저기 우주에 있는 돌조가리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뜨거워져서 불이 붙어갖고 공기 중에서 화르륵 불타가지고 중간에 사라져요.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땐 별똥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희박해져서, 사실 여기 마지막 층이 10건인데요. 10건쯤 가면요, 솔직히 말하면 말이 대기권이지 공기가 겁나 희박해요. 여기 공기 분자 하나, 저기 공기 분자 하나,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면 돌조가리가 떨어져 들어오는데 마찰을 하겠어? 공기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마찰이 잘 안 돼. 근데 중간권까지 오면 그나마 공기가 좀 많아서 이 공기랑 돌조가리가 마찰을 해가지고 불탈 정도가 된단 말이야. 중간권보다 더 위는 너무 공기가 희박해서 아예 마찰 자체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불이 안 붙어. 중간권 정도 들어와야 불 붙어서 탈 정도가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돼? 그래서 중간권에서부터 별똥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유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층, 유성이 관측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중간권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온도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요 중간권이 온도가 최하를 찍는 점이에요. 제일 추워요, 모든 대기권 중에. 여기가 몇 도까지 내려간다면 약 영하 90도 정도까지 내려가요. 모든 대기권 중에 가장 온도가 낮게 내려가는 층, 제일 추운 층이 중간권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80km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대기권이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몇 킬로까지 있다고요? 1000km. 80km부터 1000km까지가 싸그리다 10건이에요. 근데 얘네는 이제 공기가 엄청 희박하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10건 같은 경우는 온도 좀 보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워져요. 자, 여기는 왜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왜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워지는 겁니까? 그죠? 여기는 진짜 태양이랑 가까워져서 그래요. 진짜 이제 너무 태양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에 가까워져 갖고 태양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뜨거워지는 게 맞습니다, 얘는. 자, 10건은 마지막 층입니다. 높이 80부터 1000까지 전부 10건이고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요. 왜?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대류 있어요, 없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워지니까 대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안정한 층이에요. 그럼 봐봐요. 층이 총 4개예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이 중에 대류가 있는 층이 몇 개? 2개. 대류권과 중간권. 대류가 없는 층도 2개. 성층권과 10권.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대류는 없고요.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밤낮의 기온차가 겁나게 커요. 공기가 희박해서 밤낮의 기온차가 큰 거예요. 여러분, 달은 아예 공기가 없잖아요. 달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달에도 낮 있고 밤이 있어요. 달에 햇빛을 받는 쪽이 낮이에요. 낮에는 100도 이상 올라가고요. 햇빛 안 받는 반대쪽은 마이너스 영하 190도 밑으로 내려가요. 그만큼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밤낮이. 왜겠어요? 대기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10권이 공기가 있긴 있지만 겁나 희박하잖아요. 아주 밤낮의 기온차가 큽니다. 낮에는 겁나 덥고 밤에는 겁나 추운 날씨가 되고요. 그 다음 오로라. 자, 여러분, 오로라가 왜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 막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오로라라고 하잖아.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오로라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태양이 있어요. 태양에서 빛과 열만 옵니까? 태양은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예요. 태양에서요, 아주 에너지가 높은 알갱이들이 미친 듯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1초에도 엄청난 양이. 이 알갱이들이 만약에 지구를 그대로 통과해서 우리가 사는 지표까지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또 다 죽어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지표에. 왜냐면 저 알갱이들은 엄청난 방사능 덩어리예요. 방사능을 미친 듯이 내뿜는 알갱이가 태양에서 지구로 막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얘네가 날아오다가 다 못 들어와요. 지구에 대기도 있지만 지구 바깥층에 자기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대기와 자기장이라는 두 개의 실드가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이 엄청난 방사능 덩어리들을 막아주고 있어요. 사실은 지구가. 그래서 못 들어오는데 그중에 몇 개는 들어와요. 몇 개는 들어와서 대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 대기권의 10권에서 공기랑 부딪혀갖고 파르륵 빛을 내면서 사라져버려요. 그 태양에서 오는 알갱이가 대기랑 부딪혀서 빛을 내는 걸 오로라라고 합니다. 이 10권에서 보이는 거예요, 오로라는. 그리고 인공위성이 저 10권에서 날아다녀요. 아주 희박한 곳에서. 이 정도가 10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구 대기의 층이 총 몇 개로 나눠졌어요? 총 4개로 나눠졌죠.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자, 지구 대기의 층을 4개로 나눈 기준은 뭘 기준으로 지금 4개로 잘랐어요? 보세요. 왜 11km까지 자르고 왜 50km까지 자르고 왜 80km까지 자른 거예요? 뭘 기준으로 잘랐어요? 온도가 낮아지냐 높아지냐 낮아지냐 높아지냐로 잘랐잖아요. 맞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권을 구분하는 기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온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로 잘랐다 이거야.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대류권과 성층권이 11km에서 딱 잘라지잖아요. 여기 이름 보여요? 이거 좀 지워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류권과 성층권의 딱 사이에 있는 경계면, 온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경계면, 경계면에 이름을 붙일 때는 밑에 층의 이름을 따서 붙여요. 대류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이라서 아래층 이름을 따서 대류권 계면. 그러면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의 계면 이름은 뭐겠어요? 성층권 밑에 층의 이름을 따서 성층권 계면. 그럼 중간권과 10권 사이의 경계면 이름은 중간권 계면. 이렇게 짓는 겁니다. 밑에 층의 이름을 따서 경계면 이름을 붙여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싸그리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대기권의 층이 총 4개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에 오존층이 없다면 오존층이 없다면 층은 몇 개로 나눠질까요? 예요. 오존층이 없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층이 대류권인데 온도가 낮아지다가 두 번째 층에 오존층이 있어서 온도가 높아졌다가 나중에 다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오존층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온도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오존층이 없으면 온도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중간에. 이해됩니까? 그럼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온도가 낮아져 계속 여기까지 낮아지다가 10권에서만 올라가는, 즉 층이 몇 개로 잘려요? 2개로 잘리는 거예요.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밑에 온도가 계속 낮아져. 중간에 올라가는 층이 없어. 그래서 계속 낮아지다가 열권에서만 올라가는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어서 층이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권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 됐어요? 넘어가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자, 빈칸. 대기는 지표로부터 높이 얼마까지, 공기가 높이 얼마까지 분포해 있다고요? 1000m 아니에요. 1000km까지. 여러분 땅에서부터 위로 1000km를 올라가야 대기가 끝나요. 1000km까지 분포하고 대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땅 근처에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표 부근에 제일 많이 모여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그 양이 줄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희박해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희박해진다. 되었습니까? 쓰셨어요? 자, 그 다음 대기를 이루는 기체 가장 많은 게 누구라고요? 질소. 좋아요. 두 번째 많은 애가 산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여기 외우라고 되어 있군요. 세 번째가 누구게요? 아르곤이라는 기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산화탄소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산화탄소가 세 번째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르곤 다음이 이산화탄소예요. 전체 대기의 0.03%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 A, B, C, D층. 자, 여러분 A층이 제일 밑에 층이에요. 온도가 낮아지는 층.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에헤이 첫 번째 층 이름 대륙권. 여러분 이럴 겁니까? 대륙권. 지표에서부터 11km까지고요. 올라가면서 기온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기온이 낮아져요. 자, 하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 왜 낮아지는데요? 이유 알아야 됩니다. 왜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까? 에헤이 왜? 어디서 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표에서 나오는 열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지표에서 나오는 열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되었습니까? 자, 우리 대륙권의 특징 좀 보고 가죠. 무엇이 활발하냐? 당연히 대륙가 활발하죠. 그 이유? 위가 차고 아래가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구름 생기고 비 오고 눈 오고 이걸 무슨 한 단어로 뭐라고 불렀죠? 날씨. 어려운 말로 네 글자. 날씨가 있다. 네 글자. 기상현상이 있다. 용어 좀 외웁시다. 기상현상이 있다. 그리고 공기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바로 여기에요. 대륙권. 지표에 제일 가까우니까 이쪽에 몰려있어요. 자, 두 번째 층 갑니다. 두 번째 층의 이름은 성층권 되겠습니다. 성층권. 11km부터 50km까지. 자, 얘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상승합니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그럼 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더 멀어졌는데 왜 더워져요? 여기 뭐가 있어? 그렇죠. 오존층이 자외선을, 적외선 아니에요. 에라.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됐기 때문이에요. 즉 뜨거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오히려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여기는 대기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지금 2층은 대류가 있어 없어? 없거든요. 대류가 없으면 안정하다 그래요? 불안정하다 그래요? 안정. 좋습니다. 높이 20에서 30km. 여기에 바로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해요. 자외선 흡수, 자외선 차단 다 좋아요. 막아주는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여기엔 안 썼지만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는 거. 성층권으로 비행기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세 번째 층의 이름은 중간권입니다. 중간권. 50에서 80km까지.
올라갈수록 기온은 다시 낮아져요. 하강합니다. 온도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강해요. 왜 하강해요? 여기는 이제 지표로부터 더 멀어졌잖아요. 오존층으로부터도 멀어졌고 지표로부터도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지표와 이렇게 쓸까요? 오존층으로부터 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온도가 제일 낮게 내려가는 층, 제일 추운 층이 여기라 그랬어요. 중간권이 제일 추워요. 자, 무엇이 활발하냐? 여기 대류 있어요? 없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 그렇죠. 대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날씨가 없어요. 왜일까요? 무엇이 없어서. 대류는 있으나. 좋습니다. 수증기가 없어. 수증기가 없었는데 이 없어라고 돼 있네요. 수증기가 없어. 기상현상, 날씨가 없어요. 구름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상현상, 현상은 없다고? 그냥 기상현상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기상현상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보여요? 아까 불 붙여 떨어지는 돌, 유성이 보이는 층이 바로 중간권입니다. 유성. 됐나요? 마지막 층의 이름은 열권입니다. 열권. 1000km까지예요. 기온이 올라가요. 여기는 왜 기온이 올라가냐? 진짜 태양이랑 가까워져서 그렇습니다. 그죠? 올라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권은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그래서 밤낮에 뭐가 크냐? 기온 차이가 크다. 낮에 겁나 덥고 밤에 겁나 춥고 그래요. 자, 여기에 빛 반짝반짝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로라가 여기서 보이고요. 그 다음 누가 이쪽으로 날아다닌다? 인공위성이 열권에서 날아다닌다. 됐습니까? 이렇게 층을 4개로 자르는 기준, 여기 안 써놨는데 기준이 뭐라 그랬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잊으시면 안 되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뭐 이해할 게 뭐 있어요? 여기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외우시고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50쪽으로 갈게요. 지구의 복사평형. 여러분, 지구에서도 열이 나온다 했잖아요. 지표도 열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땅에서 나오는 열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다 했다고요. 이렇게 지구에서 나오는 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복사 에너지 혹은 지표복사 이렇게 불러요. 태양에서 오는 것도 태양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태양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도 불러요. 왜 복사라는 말이 붙냐면, 작년에 2학년 때 마지막 단원을 배운 학교들은 알 텐데, 열이 이동하는 방식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근데 우리 대류권 같은 경우는 이름이 대류권인 이유가 정말 대류를 해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류권이고,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나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복사라는 형태로 우주를 이동하기 때문에 복사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서 방출을 하는 거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지구로 들어오는데, 지구에 100이 들어왔어요. 태양 복사가. 흡수한 게 있으면 방출도 해야 됩니다. 100이 들어오면 방출을 얼마 할까요? 태양 에너지 100을 받았어요. 그럼 지구에서 방출 얼마 해요? 100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태양 에너지를 100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80밖에 방출을 안 해요. 그럼 20이 남죠. 그럼 이 20이 지구에 자꾸 쌓여요. 지구에 쌓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요. 말이 돼요?
여러분 100 받았는데 80밖에 안 내보내면 나머지 20 때문에 지구는 점점점 뜨거워져서 나중에 부글부글 끓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구는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100을 흡수했지만 100을 다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냐면 흡수한 만큼 방출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사 평형을 이룬다라고 표현합니다.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양이 같아. 그래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대기가 없을 때는 그래요. 대기가 없을 때는 그래요. 문제는 지구엔 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에 대기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태양 에너지가 옵니다. 백이 와요. 근데 오다가 대기가 막고 있네요. 자, 일부가 대기에 의해 반사되어 날아가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얼마가 날아가냐? 30이 날아갑니다. 그럼 100이 왔는데 30이 날아가요? 지구로 들어오는 건 몇 밖에 못 들어와요? 70밖에 못 들어와요. 이게 대기가 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지구 입장에선 70을 받았잖아요. 얼마를 방출해야 될까요? 받은 게 있으면 방출도 해야 돼요. 지구에서 70을 받았으면 얼마를 방출하게 해요? 70을 받았으면 70을 방출해야 돼요, 여러분. 70 받았는데 50 방출하면 20이 쌓여요. 그럼 점점 더워져요. 70 받았는데 100을 방출해요? 그럼 30이 마이너스 돼요. 그럼 점점 추워져요. 지구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흡수했으면 흡수한 만큼 방출해야 돼요.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자, 대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가 있어요. 복사 평형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까 대기가 없을 때는 100 먹고 100 방출했어요. 복사 평형 이루어졌죠? 먹은 만큼 방출해야 평형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대기가 있어서 얼마 먹고 얼마 방출해요? 70 먹고 70 방출해요. 복사 평형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대기가 있으나 없으나 복사 평형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먹은 만큼 뱉어내야 돼요. 그래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대기가 있든 없든 복사 평형은 다 있어요. 다 유지가 돼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게 항상 딱 보온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가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내보내는 70 중에 일부를 다시 재흡수해서 대기 안에 가둬놔요. 나가는 걸 일부는 다시 재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는 100 먹고 100 방출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달처럼 대기가 없는 애는 낮에는 겁나 덥고 밤에는 겁나 추워. 왜? 흡수한 만큼 다 방출을 하니까. 물론 대기가 있어도 흡수한 만큼 방출을 해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재흡수해서 지구를 보온하는 데 써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요? 내보내는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흡수하여 지구를 보온하는 데 쓰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데 네 글자 혹시 들어는 보셨나? 온실효과. 여러분, 온실효과는 원래 좋은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구에. 온실효과가 있어서 나가는 에너지를 일부를 흡수하여 보온하는 데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기가 없을 때는 100 먹고 100 뱉었어요. 낮에는 겁나 덥고 밤에는 겁나 춥고 평균을 내보면요, 제가 여러분 달이 평균 온도가 얼마나 되게 해요? 평균 냈을 때 영하 18도예요. 평균 온도가. 생물이 살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영하 18도예요. 생물이 못 살아요. 근데 이렇게 지구처럼 대기가 있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대기의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져가지고요. 평균 13도에서 15도 정도를 유지하게 돼요. 생물이 살기에 딱 좋은 온도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기가 있든 없든 복사 평형은 이루어져요. 먹은 만큼 뱉어내요. 이거는 있든 없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기가 있으면 먹은 거의 일부를 재흡수해서 온실효과 하는데 쓰기 때문에 지구가 평균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돼요. 둘 다 평균 온도가 유지는 돼요. 근데 쟤는 영하 18도로 유지되는 거고 얘는 한 13도 정도로 유지되는 거고 이쪽이 훨씬 생물이 살기 좋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복사 에너지가 뭐냐?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도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에도 지구 복사 에너지. 왜? 태양이나 지구는 다 복사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는 항상 어때야 돼? 똑같아.
똑같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먹은 만큼 뱉어야 돼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똑같은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하고, 지구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평균 온도가 영하 18도로 겁나 낮아서 생물이 못 살 거고, 대기가 있어도 복사 평형이 되긴 되는데 대기가 있으면 온실효과 때문에 따뜻한 상태로 유지가 13도 정도로 평균 온도가 유지가 돼서 생물이 살기 좋아. 요거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왔어요, 처음에. 근데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돼서 날아가는 게 30. 그럼 실제로 지구로 들어오는 건 얼마? 70인데 그 중에 이제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게 20, 땅에 흡수되는 게 50, 합쳐서 지구로 어쨌든 70이 들어온 거예요, 총. 들어온 게 70이면 내보내는 것도 70이어야 돼요. 봐요. 어쨌든 우주로 방출하는 건 70이에요. 왜? 70을 먹었으니 70을 방출해야죠. 근데 이 안에서 나가다가 중간에 대기에 재흡수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온실효과예요. 나가다가 일부를 대기가 재흡수해서 지구를 보온하는 데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70 먹고 70 내보내는 건 맞는데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 이걸 온실효과라 그래.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자 반사된 게 30. 이건 지구로 들어온 거야, 못 들어온 거야? 이건 못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70이 들어온 거예요, 총. 70이. 이게 지구로 흡수가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구에서 나가는 것도 70, 방출도 70.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게 똑같으니까 지금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일부를 대기가 재흡수해서 따뜻하게 보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온실효과에 의해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돼요. 이해했습니까? 먹고 뱉은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온실효과 대기가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온실효과는 잘 보세요. 온실효과는 태양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태양에서 온 에너지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겁니까?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겁니까? 그림 잘 보세요.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재흡수해서 일으키는 게 온실효과예요. 그래서 온실효과는 태양 에너지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지구로 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 이걸 온실효과라고 부르고,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 그래요. 온실기체에 아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지구 대기에 아까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질소.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다? 산소. 세 번째로 많은 게 아르곤. 네 번째는 이산화탄소.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부르는 게 누구예요? 다 온실기체이진 않아요. 이 중에 누가 온실효과를 주로 일으키죠? 이산화탄소. 여러분, 온실기체는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애들이 주로 온실효과를 일으켜요. 근데 사실 온실효과는 좋은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지구가 따뜻하게 보온이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게 너무 심해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중에 누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놈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늘었어. 인간이 막 석탄석에 태워갖고 이산화탄소가 막 대기 중에 엄청 많아. 이것 때문에 지금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져서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 온실효과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온실효과가 강화됐어요? 뭐 때문에? 이산화탄소.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그 양이 늘어나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사실 플러스 메테인도 같이 늘긴 해요. 근데 메테인보다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이 늘어서 얘의 영향이 제일 커요. 그래서 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늘었는데, 석탄석이 너무 태워가지고, 석탄석이 너무 태워서 이산화탄소가 늘어가지고 지구가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졌어. 이게 온난화예요. 그래프 좀 보세요. 이산화탄소의 양이에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봐봐요. 올라가고 있는 거 보여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 1850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 올라가. 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 좀 보세요. 들쭉날쭉 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어이쿠,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구나. 이게 온난화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요 밑에 보시면 대기가 없을 때도 복사평형은 일어나요.
대신 평균 온도가 한 영하 18도. 겁나 낮은 데서 평균이 일어나요. 대기가 있어도 복사평형은 돼요. 대신 얘가 온실효과가 있어서 평균 13에서 15도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온실효과의 의미예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 우리 조금 더 할 게 남았는데 50페이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한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게 생긴 건 알죠? 이렇게. 여기가 지구의 적도예요. 여기가 극. 근데 남극도 있겠지만 제가 북만 그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북쪽에 사니까. 적도는 위도가 몇 도죠? 적도의 위도. 여러분, 우리 이거 이제 상식으로 좀 외워놓읍시다. 왜냐면 앞으로 계속 나와요. 적도는 위도 몇 도? 0도예요. 0도. 적도가 위도 0도고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도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은 위도 몇 도? 적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서야, 그쵸? 북극이 위도 90도예요. 우리나라는 위도 몇 도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위도 몇 도쯤 있어요? 적도에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가야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까? 헤헤이. 우리나라의 위도는 약 37.5도. 37도와 38도 사이에 걸쳐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적도처럼 위도 0도가 되는 요 지역을 우리는 저위도라고 해요. 위도가 낮아요. 북극이나 남극처럼 위도 막 80도, 90도 이렇게 가면 고위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처럼 요 중간쯤에 걸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중위도라고 해요. 우리는 중위도에 속해요. 저위도에 속하는 나라들은 날씨가 어때요? 더워요? 추워요? 적도 근처. 적도 근처. 더워요. 저위도는 더운 동네예요. 그죠? 고위도, 북극도.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남쪽으로 가서 남극도 위도 90이에요. 북극, 남극처럼 고위도는 날씨가 추워요.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저위도는 덥고 고위도는 추운 겁니까? 왜 저위도는 덥고 고위도는 추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햇빛이 지구로 들어오는데 태양은 겁나게 크기 때문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태양은 저기서 이따만한 애가 지구로 빛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태양빛은 지구에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평행하게 태양빛이 이런 식으로 지구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적도나 극이나 태양빛은 나란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 햇빛을 거의 90도 수직으로, 햇빛이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내리꽂히는 거예요. 90도로. 근데 저기 고위도 북극에 사는 데는요, 북극조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태양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각도가. 그럼 봐요. 90도로 들어오는 거랑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거랑 언제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수직으로 들어오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들어올 때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직으로 들어오는 게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기는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야. 얼마나 많이 받냐? 요 적도는요, 에너지가 과잉돼 있어요. 과잉이 뭔지 알아요? 남아 돌아요, 저기는 에너지가. 근데 북극, 남극은 에너지가 너무 쬐끔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쪽은 에너지가 모자라요. 부족해요, 부족. 하지만 자, 여기가 계속 남는다고 생각해봐요. 에너지가 계속 과잉돼. 남아서 계속 쌓여. 그럼 적도는 앞으로 계속 더워져요?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극지역의 에너지가 모자라.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 계속 추워져요? 그러진 않거든요. 여기가 덥고 여기가 춥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얘네들은 일정한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기는 에너지가 남는데 어떻게 그래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요 남는 에너지를 지구에서 모자란 대로 어느 정도 보내주고 있어요. 요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보내주니까 그나마 여기는 더워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여기도 추워도 계속 추워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고 있단 말이야. 왜?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보내주고 있으니까. 누가 보내주게 해요?
요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보내주는 게 누구게요? 누구요? 대기! 공기가 지구 전체를 움직이면서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보내줘요. 그 다음 또 하나. 해수! 바닷물이 지구 전체를 돌면서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계속 더워지고 여기가 계속 추워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요 그림을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여기가 위도 0도,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 더운 동네. 이 더운 동네를 잘 보세요. 빨간 그래프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 들어오는 양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서 흡수를 하는 거고요. 파란 그래프가 지구 복사, 지구 복사는 지구에서 방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적도를 보세요. 위도 0도.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는 이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은 이만큼. 흡수가 방출보다 많네요.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남아 돌아요. 여기가 지금 남는 에너지예요. 과잉되는. 그러니까 덥죠. 반면에 저기 위도 60도 넘어가서 극지역으로 가봐요.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적어요. 흡수보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추워져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에너지가 모자란 거예요. 하지만 이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누가? 대기와 해수가 어느 정도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워지고 계속 추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죠. 남는 데서 모자란 대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을 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준다. 이 그래프 이해됐습니까? 요 가운데가 적도, 양끝이 추운 동네인 극지역이에요. 오케이. 어디가 남는 에너지고 어디가 모자란 에너지인지 잘 보세요. 누가 태양 그래프고 누가 지구 에너지 그래프인지 잘 확인하세요. 오케이. 흡수가 방출보다 많으면 남아 돌아요. 방출이 흡수보다 많으면 부족해져요. 됐죠? 어렵지 않죠? 이 그래프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아까 전에 채우던 프린트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 합니다. 근데 이게 태양에서 나오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나오면 지구 복사 에너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태양 복사가 100이 들어와요. 근데 30이 그대로 반사되어 날아가서 지구에 흡수가 안 되고 실제로 지구에 흡수되는 건 얼마뿐이야? 70밖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이게 지구로 100%가 오긴 오는데 그 중에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돼서 날아가는 게 30. 이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대기와 구름에 의해 흡수되는 게 20, 지표에 흡수되는 게 50. 이 두 개가 합쳐서 70이 지구에 흡수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30은 날아갔고 70이 흡수가 됐어요. 이건 태양 복사. 자, 지구에서 나오면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이건 방출하는 거예요. 지구 복사 얼마가 나가고 있냐면 위에 그림을 잘 보시면요. 어디 갔니?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게 70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구에서 나가는 것도 얼마가 되어야 해요? 70이 되어야 해요. 70 먹었으면 70 뱉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기와 지표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게 70인데 그 중에 70을 방출했지만 여기 보세요. 나오는 것 중에 일부를 흡수하여 다시 땅을 데우는 데 쓰고 있네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온실 효과입니다. 대기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가다가 일부가 대기로 흡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물체가 흡수하는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지구처럼 우리는 이걸 무슨 상태? 복사 평형 상태. 지구에 대기가 있든 없든 복사 평형은 다 이루어져요. 단지 대기가 없으면 온도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고 대기가 있으면 온실효과 때문에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지 있든 없든 먹은 만큼 뱉는 건 똑같아요. 알겠죠? 자, 온실기체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예요. 아까 온실기체에 누구 있었어요? 어떤 애들이 온실기체에 속했었죠? 기억 좀 해봐요. 온실기체에 속하는 애들이 누구 있었어요? 맞아요. 일단 수증기도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메테인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다 온실기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졌어요. 지구가 너무 따뜻해졌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지구가 너무 따뜻해졌어.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라고 하고, 이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체가 저 온실기체들 중에서도 누구예요? 이산화탄소. 얘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지금 왜 너무 늘었다고요? 뭐 때문에? 인간이 뭐 해서? 석탄석유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화석연료. 이걸 너무 많이 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래서 너무 심해졌어요.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두 가지 서술하셔. 지구가 온난화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는 거 하나만 말해봐요. 빙하가 녹아요. 이걸 융해라고 합니다. 빙하의 융해. 빙하가 녹으면 왜 문제가 돼요? 훌륭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낮은 지대가 침수되고, 그죠? 그 다음 또 뭐 다른 영향이 있나요? 기상이변 같은 것도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고요. 혹은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해요. 바닷물이 막 따뜻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인데, 이 중에 두 가지 정도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쉽죠? 어렵지 않죠? 아주 좋아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52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52페이지. 요 실험이 하나 있어요. 52페이지에. 이 뭐 하는 실험이냐면, 알루미늄 컵에 온도계를 꽂아서 컵 온도를 재는 거예요. 전등을 켜놨어요. 전등을 켜놨으니까 컵이 점점점 따뜻해져요. 자, 계속 뜨거워질까요? 이 온도계의 온도는 계속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처음엔 올라가요. 전등을 켜놓으면 처음엔 따뜻해지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는 순간이 와요. 왜 안 올라갈까요? 전등은 계속 켜져 있는데. 전등은 계속 켜져 있는데 왜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등에게서 흡수하는 에너지도 있지만 이 컵이 흡수만 하겠어요? 뜨거워지면 방출도 한단 말이에요. 지구처럼. 그러면 처음에는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물론 처음에 에너지를 흡수해서 따뜻해질 때도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점점 따뜻해지다가 뜨거워지면 질수록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흡수하는 양이랑 방출하는 양이 같아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똑같아졌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네 글자. 뭐에 도달하였다? 복사 평형에 도달하였다. 굿.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온도가 막 올라갔어요. 25.4, 29.8 쭉쭉쭉 올라가다가 48.8도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딱 요때부터 뭐에 도달한 거야? 복사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이 전에도 방출하는 에너지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흡수하는 것보다 방출하는 게 적었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이제 흡수량, 방출량이 딱 같아지면서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요. 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을 어떻게도 하냐면 이번에는 컵을 2개 준비해요. 컵을 2개 준비해서 똑같은 실험 장치, 여기도 온도계 꽂아요. 꽂고 여기도 전등을 똑같이 켜요. 자, 차이가 뭐냐면 위에 있는 애는 뚜껑을 닫았고요. 밑에 있는 애는 뚜껑을 열었어요. 자, 그래 놓고 가열합니다. 둘 중에 당연히 전등을 둘 다 켰으니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할게요. 둘 다 켰으니 둘 다 뜨거워져요. 처음엔 둘 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누가 더 높이까지 올라갈까요? 뚜껑이 있는 애, 뚜껑이 없는 애. 누가 온도가 더 높게까지 올라갈까요? A예요? B예요? A. 그 이유는 뚜껑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지구로 치면 대기가 있고 없고, 대기가 있고 없고, 이게 뚜껑으로 안 하고요, 비닐로 하기도 해요. 위에다 랩을 씌우네, 랩을 안 씌우네, 똑같아요.
랩을 씌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대기가 있고 없고를 표현한 거예요. 대기가 있으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구처럼. 지구는 대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따뜻해요. 그 이유가 뭐였죠? 대기가 뭘 하니까?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맞아요.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네 글자. 온, 실, 효과. 알겠습니까? 뚜껑이 있는 건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뚜껑이 없는 애는 대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 다 따뜻해져요. 근데 얘는 대기가 있어서, 뚜껑이 있어서 온실 효과가 있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따뜻해진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실험하기도 해요. 오케이. 어쨌든 뚜껑이 있으나 없으나 나중에는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같아요. 둘 다 복사평형에 도달을 하긴 해요. 근데 누가 더 높이까지 올라가서 평형에 도달해요? A가, 뚜껑이 있는 애가. 왜? 온실 효과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도 실험합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건 거리구나.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숙제하실 때 17번 잠깐 보시면 지구온난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해수면 상승, 빙하가 녹고 육지의 면적이 증가해요? 빙하가 녹고 있어요. 육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잠긴단 말이에요. 서식지가 고위도로 이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위도는 더운 동네입니까? 추운 동네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위도. 저기 더운 동네예요? 추운 동네예요? 적도가 덥죠. 적도는 고위도예요? 저위도예요? 저위도예요. 저위도가 더운 동네예요. 알겠어요?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대식물의 서식지.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업이 발달해서 온난화 진행 속도가 대빵 빨라요, 현재. 자, 귤이 보통 제주도에서 재배가 되잖아요. 귤은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귤이 지금은 부산에서도 자라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구가, 우리나라가 따뜻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만큼 따뜻해야만 귤이 자랄 수 있었는데 부산이 제주도만큼 따뜻해진 거예요. 북쪽으로 갈수록 추워져야 되는데 따뜻해진 거야. 이해돼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지금 뭐 키우게요? 바나나 자라요. 원래 바나나는 어디서 자라는 애예요? 열대.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더 남쪽에서 자라던 애예요. 근데 온난화되니까 이 열대식물이 자랄 수 있는 데가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고위도로 가는데 따뜻해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건 다 아니까 제가 넘어갑니다. 이런 건 다 할 줄 알죠? 어려운 거 아니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쪽으로 가시면 우리 여기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쉬운 것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실 안에 수증기 있게요? 없게요? 이 교실 안에 수증기 있어요? 없어요? 저 표정들 봐라. 현재 이 교실 안에 수증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만큼의 공기가 있어요. 공기 요만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물그릇을 여기다 놨어요. 물이 들어있는 그릇, 컵이라고 할까요? 물컵을 여기다 놨습니다. 여기도 물컵을 놨어요. 둘이 똑같은 물컵이에요. 근데 A 물컵은 뚜껑을 덮은 거예요. 지금 뚜껑을 씌워놨어요. 그리고 B 물컵은 그냥 열어놨어요. 자, 두 물컵에서 모두 물이 증발이 되겠죠. 물의 양이 점점 줄어요. 그런데 B 물컵은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증발이 돼요. 문제는 A예요. 자, 뚜껑을 덮어놓은 쟤는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증발이 될까요? 자, A는 처음에는 증발이 돼요. 물이 줄어요.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왜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순간이 올까요? 왜? B는 계속 증발이 돼요. A는 나중엔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순간이 온다니까? 그게 왜 그래요? 아이, 정말 생각을 좀 해봐. 눈빛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 여러분, 얘가 처음에는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막 돼요. 근데 문제는 뚜껑이 덮여 있잖아요. 이 안에 수증기가 막 쌓이면 더
더 이상 수증기가 못 들어오는 순간이 생겨요. 즉, 이 안에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 양은 정해져 있어. 수증기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공기가 막혀 있으니까 이 안에 수증기가 꽉 차면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이 안에 공기가 꽉 차서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슨 상태에 도달했다 그래? 이 공기가 포화됐어. 포화 상태에 도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공기가 수증기로 꽉 차서 더 이상 증발이 안 돼. 이때 무슨 상태에 도달했다?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면 자, 아직 포화가 안 됐어. 아직은 증발이 되고 있어. 그럼 무슨 상태를 하겠어? 아직 포화가 안 됐어. 무슨 상태야? 불포화. 그렇지. 아직은 증발이 되고 있어? 그럼 불포화 상태라 그래. 완전히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증발이 안 돼? 그럼 포화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보시면 포화 상태,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다 포함해서 더 이상 증발이 안 돼. 이러면 포화. 그리고 불포화는 아직 포화가 안 됐어. 수증기를 더 증발할 수 있어. 더 가질 수 있어. 이러면 불포화 상태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A가 지금 포화가 됐어요. 더 이상 증발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자, 더 증발시키고 싶어요. 더 수증기를 더 많이 증발시키고 싶어요.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뚜껑 연다 빼고, 뚜껑 안 열고 증발 더 시키고 싶어. 지금 포화에 도달했는데 방법 한번 얘기해봐요. 뚜껑 여는 거 제외.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뭐게요? 뭐를 변화시키면 더 증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수증기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하나 딱 변화시키면 이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럼 증발이 더 돼요. 뭘 변화시키면 되게 해요? 온도. 온도를 올리면 증발이 더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같은 공기라도 온도가 높을수록 가질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꽉 찼는데 온도를 높이잖아요. 그럼 가질 수 있는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안 되던 증발이 다시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즉, 포화 상태일 때 이 포화 수증기량이 뭐냐면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 그래요. 근데 이 최대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기온에 의해서. 온도를 높이면 가질 수 있는 양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증발이 안 되던 상태였는데 더 증발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 이게 무슨 말이야? 가질 수 있는 양이 증가해. 증발을 더하게 할 수 있어. 이해됩니까? 아, 따뜻할수록 증발이 잘 되는구나. 당연한 얘기죠. 빨래가 잘 마를 조건을 생각해봐. 따뜻해야 빨래가 잘 마르잖아. 왜? 온도가 높을수록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증발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공기가 수증기를 꽉 채웠어. 포화가 됐어. 얼마나 가질 수 있나? 이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데 공기 몇 킬로를 기준으로 하냐면 1킬로를 기준으로 해요.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몇 그램 들었냐? 그래서 단위를 이렇게 써요. 되게 처음 보죠, 이런 단위. 공기 1kg당 수증기를 몇 g이나 가졌냐? 이런 뜻입니다. 공기 1kg당 수증기를 몇 g이나 가졌냐? 그럼 봐봐요. 포화 수증기량은 무엇에 의해서만 변하는 것? 뭐를 바꿔야 포화 수증기량을 늘릴 수 있다? 온도를 높여야 포화 수증기량을 늘릴 수 있다. 같은 공기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가질 수 있는 양이 늘어나서 증발이 더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요 볼래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프 봐요. 점점 증가하잖아요. 물론 완전 정비례는 아니에요. 완전 이렇게 직선은 아니죠.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가질 수 있는 양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는 거냐면 봐라. 지금 이 교실의 온도가 25도라고 쳐보자. 자, 25도에서 쭉 올려가지고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읽어봐요. 25도에서 얘가 지금 딱 점이 20인 거예요. 여기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게요? 25도의 공기 1kg은 수증기를 20g까지 가질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25도의 공기 1kg은 수증기를 20g까지 가질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다 공기 1kg 기준으로 그린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15도씨의 공기는 1kg당 수증기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올려보면
써있네요. 10.6g까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5도씨의 공기는 1kg당 수증기를 5.4g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졸린 거 아니죠?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비상태의 공기가 있었어요. 비상태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다 가진 상태. 우리가 이걸 무슨 상태라고 부른다고요? 포화 상태. 그래프랑 만난 점은 다 포화예요. 25도씨에서 20만큼 가질 수 있는데 B점이면 진짜로 20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졌기 때문에 포화예요. 근데 C점 좀 보세요. 자, C점은요. B랑 똑같이 온도는 25도지만 얘는 지금 수증기를 20g 갖고 있어요? 수증기를 몇 g밖에 안 갖고 있어요? 10.6g밖에 안 갖고 있어요. 자, C 공기는 지금 포화 상태예요? 아니죠. 얘는 아직 포화가 안 됐어요. 20g까지 가야 포화인데 아직 10.6g밖에 안 가졌어요. 그럼 몇 g을 더 가질 수 있어요? 몇 g 더 가질 수 있습니까? 저 C는 9.4g을 더 가질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딱 20g이 되잖아요. 자, C처럼 아직 포화가 안 됐어. 수증기를 더 가질 수 있어. 무슨 상태라고요? 불포화 상태. 얘는 포화 상태고 얘는 불포화 상태예요. 그래프랑 만난 점은 다 포화예요. 그래프보다 밑에 있는 점은 다 불포화인 거예요. 위로 쭉 올려서 그래프랑 만나야 그때 포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프랑 만난 점은 포화 상태, 그래프보다 밑에 있으면 불포화, 아직 수증기를 더 가질 수 있어. 쉽다. 자, 그러면 지금 C 상태의 공기예요. 수증기를 10.6g밖에 안 가졌어요. 난 20g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불포화죠? 자, 내가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방법, 어떻게 하면 포화가 돼요? 1. 어떻게 하면 포화로 만들 수 있어요? 수증기를 더 넣으면 돼요. 몇 g이나? 수증기를 9.6g 더 넣으면 9.6이래. 나 더셈도 못하나 봐. 얼마 넣어야 됩니까? 저 사칙연산이 잘 안 되는 거 알죠? 9.4g 더 넣으면 딱 20이 돼서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자, 수증기를 더 넣는 방법이 아니라면 수증기를 더 안 넣고 포화 상태 만들 수 있는 방법. 수증기를 안 넣고 포화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온도를 낮춰서 15도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질 수 있는 양이 줄어버리니까 포화가 돼버리죠. 온도를 낮추면. 이해했습니까?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1. 수증기를 더 넣는다. 2. 온도를 낮춘다. 수증기를 더 넣든지 온도를 낮추든지 어쨌든 그래프와 만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온도를 낮추든지 수증기를 더 넣든지 그럼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죠.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B 상태의 공기가 있었어요. 지금 포화 상태죠? 근데 제 온도를 15도로 낮춰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B 상태의 수증기를 얼마 갖고 있었죠? 20 갖고 있었죠. 근데 온도를 15도로 낮춰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증기 20을 갖고 있었는데 15도로 낮아지면 이제 수증기를 얼마밖에 못 가져요? 10.6밖에 못 가지죠. 나 20 갖고 있었는데 이제 10.6밖에 못 가져요. 그럼 나머지 9.4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내가 20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10.6밖에 못 가져. 9.6을 어떡하지? 버려! 어떻게 버리게요? 수증기를 어떻게 버려요? 자, 갑자기 벽에 물방울이 막 맺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어서. 근데 이걸 버릴 때 어떻게 하냐면 버리면요. 이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서 벽이나 이런 데 막 맺혀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수증기를 물방울로 바꿔서 버리는 것. 우리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수증기를 물방울로 바꾸는 것. 응결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결시킨다. 수증기가 응결되었다. 응결은 수증기를 물로 바꾼 거예요. 20을 가질 수 있었어. 20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제 온도가 낮아져서 10.6밖에 못 가죠. 9.4를 버려야 돼. 어떻게 버려? 물방울로 응결시켜서 버려요. 내보내요. 눈에 안 보이던 수증기가 갑자기 눈에 보이는 물방울이 되었어요. 얼마가? 9.6g. 9.4g.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물방울이 맺히는 거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어서. 이때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봐요. 그러면 내가 C 공기를 포화시키고 싶어요.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춰야 되냐면 여기까지 낮춰야 포화가 되죠. 15도까지. 근데 15도보다 더 낮췄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도까지 낮출 때는 그냥 불포화에서 포화가 된 거예요. 근데 15도보다 더 낮아지는 순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갖고 있던 걸 버려야 돼. 맞습니까? 응결이 시작돼요. 즉 C 공기의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딱 15도 붙여줘. 15도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물방울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응결이 돼서. 이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 우리는 이거를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그래서 이슬점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해볼게요.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랑 같은 말이에요. 온도를 낮추다가 딱 포화가 되는 그 순간 이제 거기서 온도를 0.1도라도 낮추면 물방울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를 이슬점. 딱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낮추면 물방울이 나와. 그때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 한번 보세요. 제가 요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이슬점이 같은 공기를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 이슬점이 뭐라고요?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가 같은 애들을 모두 골라보자. 일단 여러분 현재 포화 상태인 공기는 누구예요? 현재 포화 A죠. A. 그러면 A는 조금만 여기서 온도를 낮춰도 바로 응결이 시작되죠. 즉 A는 현재 온도가 C 이슬점이에요. 그죠? 지금보다 조금만 낮아져도 응결이 시작될 거니까. 그러니까 A는 지금 현재 온도 몇 도죠? 지금 25도. 얘가 현재 이슬점이 25도인 거예요. 현재 딱 이슬점에 있는 거예요. 이슬점이 또 25도인 공기 있습니까? 여기서 25도가 딱 되면 응결이 시작되는 공기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점이 뭐라고요?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 그러면 이 중에서 딱 25도가 돼야 포화 상태가 되는 애들이 누구예요? 어느 공기? B. 얘 지금 불포화죠. 온도를 쭉 낮춰서 25도까지 낮춰지면 A랑 만나면서 딱 포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온도를 낮췄을 때 포화가 되는 그 순간, 그때의 온도가 이슬점이라니까요.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이해했어요? A와 B는 지금 이슬점이 똑같은 거예요. 몇 도로? 25도로. 근데 A는 지금 이슬점에 이미 도달을 해 있는 거고 B는 아직 이슬점이 아니지만 25도로 낮추면 이슬점이 될 거고. 구분하겠어? C는 이슬점이 몇 도예요? 얘 몇 도까지 낮춰야 포화돼요? 포화되는 온도는요, 여러분 무조건 수평으로 가서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찍으시면 돼요. C 몇 도까지 낮아져야 포화돼요? 20도까지 가야 포화돼요. 그럼 C는 이슬점이 20도인 거예요. 20도까지 낮춰야 그때부터 응결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D는 이슬점이 몇 도예요? 그렇죠. 쭉 온도를 낮췄을 때 만나는 온도. 이게 이슬점입니다. 얘는 10도까지 낮춰야 포화가 돼요. 그때부터 응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AB는 왜 이슬점이 같은 거예요? 무엇이 같길래? 무엇이 같아야 이슬점이 같은 걸까요? 얘네들은 지금 뭐가 같아요?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 양이 같아요. 20g으로. 현재 수증기를 똑같이 갖고 있으면 이슬점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현재 수증기를 똑같이 갖고 있으니 온도를 낮췄을 때 포화가 되는 온도도 똑같죠. 이해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ACD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네는 현재 수증기량은 다 달라요. A는 20g, C는 14.7g, D는 7.6g 갖고 있어요. 하지만 뭐가 같아요? 지금 온도가 25도로 똑같네요. 그럼 ACD는 무엇이 같게 해요? 온도가 같으면 뭐가 같다?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 아까 뭐라고 불렀죠? 포화 수증기량. 얘네는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다 얼마로 똑같아요? 20으로 똑같아요. 최대 셋 다 20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A는 현재로 딱 20을 정말 갖고 있는 거고요. CD는 20까지 가질 수는 있는데 아직 20을 안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CD는 포화 상태죠. 아니 불포화 상태. 젠장. 이해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이 같아져요. 온도가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져요. 이해했어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다시 질문을 하나 하죠. 자, 이 중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를 모두 고르시오.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 포화 수증기량이 같으려면 뭐가 같으면 된다? 온도, 그렇죠. 그럼 이 중에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누구랑 누구예요? B, C. 둘이 온도가 지금 25도로 같죠. 자, 이슬점이 같은 공기를 모두 골라봅시다. 그렇죠. 이슬점이 같으려면 뭐가 같으면 돼요? 현재 수증기량. 근데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은 애가 누구하고 누구예요? A하고 C죠. 그럼 얘네는 이슬점이 몇 도로 같아요? 15도로 같아요. 구분하겠습니까? 완전 잘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해서 이것까지 맞추면 여러분 마스터예요. 내가 C점의 공기를, 요 C점의 공기를 온도를 5도까지 낮추었습니다. C점 공기를 5도까지 빵 낮췄어요. 수증기가 몇 그램이나 응결되어 나올까요? 몇 그램이나? 식으로 불러도 좋아요. 계산까지 안 해도 좋아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얘 현재 수증기량 얼마 갖고 있어요? 10.6 갖고 있죠. 근데 5도까지 빵 낮추면 이제 얼마밖에 못 가져요? 5.4밖에 못 가져요. 그럼 얼마를 버려야 돼요? 10.6에서 5.4를 뺀 만큼을 버려야 되죠. 즉 5.2g이 응결되어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양에서 온도를 빵 낮췄을 때 가질 수 있는 양을 빼면 버려야 되는 양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응결량. 얼마나 버리는가. 물방울로 얼마나 맺혀서 나오는가. 이게 응결량이에요. 안 어렵죠? 이게 수증기량이야. 겁나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아주 좋아요. 어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